안녕하세요, 박용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3살 된 에이스밴드 코어 3.0의 특징 3가지라는 이름의 주제로 한번 짧은 시간 여러분들하고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날짜는 6월 27일인데요. 6월 27일은 에이스밴드 코어의 생일입니다. 에이스밴드 코어는 3년 전에 2016년 6월 27일에 1.0 버전이 나왔고요. 만으로 오늘이 이제 3살 된 이제 에이스밴드 코어가 되겠고요. 그래서 제 제목을 3살 된 에이스밴드 코어 3.0의 특징 3가지를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밴드 코어 3.0의 새로운 특징 3가지는 첫 번째는 스파 플러스 아이덴티티입니다. 앵귤러, 리액트, 블레이저와 같은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에 인증 기능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큰 특징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워커 서비스입니다. 장시간 실행되는 백그라운드 서비스 구현할 때 필요한 워커 서비스를 템플릿으로 제공해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gRPC입니다. 구글에서 만든 고성능의 계약 기반 RPC 프레임워크인 gRPC를 제공을 합니다. 먼저 인증이 기본으로 포함된 스파 템플릿을 제공해 주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아이덴티티 서버를 사용해서 인증 기능이 포함이 돼서 앵귤러라든가 리액트라든가 블레이저라든가 리액트와 같은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에 인증을 포함된 상태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2019 프리뷰 버전의 .NET 코어 SDK 3.0이 설치된 상태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면요. 에이스밴드 코어 웹 애플리케이션 템플릿을 선택하고요. 다음 기본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프로젝트 템플릿을 선택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기존에도 앵귤러라든가 리액트와 같은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관련된 프로젝트 템플릿이 제공이 됩니다. 하지만 에이스밴드 코어 3.0 이전 버전까지는요, 앵귤러하고 리액트 프로젝트 템플릿에 인증 부분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에이스밴드 코어 3.0이 들어오면서 앵귤러 템플릿, 리액트 템플릿에 보면 인증 기능을 변경을 시켜줄 수 있는 내용, 이제 변경 버튼이 활성화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경 버튼을 눌러서 인증을, 개별 사용자 계정 인증을 선택을 해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블레이저도 마찬가지로 인증 기능을 포함을 해서 아예 처음서부터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관련된 프로젝트 템플릿에 인증 기능을 포함을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 에이스밴드의 주요 특징을 사용한 리스트 앱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그 첫 번째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에 인증이 포함된 블레이저 서버 사이드 앱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데모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모 예제에 대해서는 아래 경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스를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피처스라는 이름의 솔루션에 프로젝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예를 들면 피처라는 이름의 프로젝트가 블레이저의 서버 사이드로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즉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었습니다.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을 때 인증 기능을 같이 포함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회원가입, 로그인, 로그아웃과 같은 기능을 포함된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얘를 한번 시작 프로젝트로 잡아놓고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레이저의 서버 사이드로 만들었고요.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단일 페이지 응용 프로그램 형태로 만들었고요. 홈, 카운터, 그래서 기본 템플릿 모양 그대로 있고요. 패치 데이터 페이지를 요청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요. 인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접근이 불가능하게 이렇게 처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러면 레지스터 버튼 눌러서 샘플로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서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증 기능은 아이덴티티 서버와 내부적으로 데이터베이스는 엔터티 프레임워크 코어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요. EF 코어의 마이그레이션 기능을 사용해서 회원 인증 관련된 테이블을 만들고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고 나서 패치 데이터 페이지를 가보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리스트가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증이 적용된 사용자만이 접근을 하게 해주고자 한다. 그럴 때 사용할 만한 기능은 이미 우리는 MVC 프로젝트에서 MVC로 만들어진 프로젝트에서 많이 사용하던 방법인데요. 피처 페이지다 레이저 컴포넌트 쪽에 보니까 자, 오소라이제이션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오소라이즈의 특성을 적용해 줄 수 있는데요. MVC하고 달리
레이저 컴포넌트에서는 add attribute라는 이름의 새로운 지시문이 추가되었습니다. 얘를 통해서 authorize와 같은 특성을 해당 페이지에 적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한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한 형태대로 페이지 레이저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서비스인 워커 서비스는요, 장시간 실행되는 워커 프로세스 개발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굉장히 오래 걸리는 시뮬레이션 작업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변수들을 해서 최적화를 구하는 민감도 분석과 같이 웹에서 실행하기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가 워커 서비스로 구현을 해서 윈도우즈 서비스라든가 리눅스 데몬에 올려서 호스팅해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재미있는 건 워커 서비스 프로젝트 템플릿은 윈도우즈 서비스에 올렸을 때 또는 이벤트 뷰에 로그를 남기는 기능까지도 아주 손쉽게 구현을 해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요. 단넷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넷에 있는 어떤 설정이라든가 로깅이라든가 디펜던시 인젝션 관련된 기능들이 그대로 여러분들이 워커 서비스 개발할 때 사용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경험 그대로 서비스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을 가집니다. 자, 워커 서비스도 프로젝트 템플릿으로 제공해 주는데요. ASP.NET Core 3.0 프로젝트 템플릿에 보면 쫙 보면 여기 있네요. 이제 워커 서비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템플릿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콘솔 응용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필요한 패키지들 추가하고 관련된 코드를 넣어서 만들어 줘도 되는데요. 워커 서비스가 아예 템플릿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워커 서비스 템플릿으로 만들어서 데모를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까 제가 고민했었는데요. 뭘 만들어 볼까? 그래서 워커 서비스는 오래 걸리는 작업이다 라고 가정했을 때, 그래서 1분에 한 번씩 DB에 계속해서 저장하고 있는 이제 서비스 응용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워커 서비스에서 계속 띄워놓고 1분에 한 번씩 DB를 입력해주는 코드를 한번 구현해 봤는데요. 요거에 대한 데모 예제는 제가 피처다 워커 서비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얘가 워커 서비스 템플릿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든 거고요. 얘는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시키게 되면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워커 서비스.exe 파일처럼 실제 콘솔, 어떻게 보면 콘솔 응용 프로그램이에요. 이렇게 만든 콘솔 응용 프로그램은 어디 윈도우즈 서비스라든가 뭐 애저의 웹잡스 등에 등록해서 계속해서 실행을 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얘가 하는 역할은 그냥 60초에 한 번씩, 1분에 한 번씩 데이터를 넣어주는 역할만 한번 이제 구현을 한번 해봤다라는 거죠. 코드를 잠깐 살펴보면 프로그램.cs 파일처럼 메인 메서드를 하는 전형적인 콘솔 응용 프로그램이고요. 실제 코드는 워커.cs 파일에서 백그라운드 서비스를 상속받아서 코드를 작성이 되고요. 여기에 보면 execute async 메서드에서 롱러닝 프로세스를 처리해 주면 되는데 이 중에서 그냥 샘플로 이걸 만들어 봤어요. 샘플로 60초에 한 번씩 문자열 데이터를 ASP.NET 코어부터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문자열 데이터를 그냥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저장시켜 주는 코드를 1분에 한 번씩 60초에 한 번씩 해주는 코드고요.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에 하나씩 데이터를 넣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2개 이상이 들어가 있네요. 자, 이거는 계속 띄워놓고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세 번째 서비스인 gRPC입니다. gRPC는 한 줄로 정의를 하게 되면 언어 제약이 없는 오픈소스이면서 고성능, 경량, 컨트랙트 기반 RPC 프레임워크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줄 수가 있겠고요. gRPC는 gRPC 리모트 프로시저 콜의 약자인데요. 대부분 그냥 구글에서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구글의 RPC다 해서 일반적으로 구글 RPC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얘는 그 언어 제약이 없어요. 언어 제약이 없다라는 거는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환경이다. 그러면 서버는 C샵으로, 뭐 클라이언트는 루비로, 서버는 자바로, 클라이언트는 C샵으로 이렇게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지고 서버와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어떤 데이터를 메시지를 주고받고 하고자 한다. 그럴 때 gRPC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제격인 거고요. gRPC는 고성능을 자랑하는데요. HTTP2 전송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데이터를 전송해 줄 수 있고요. 경량이라고 써놨는데요. 즉 네트워크에 데이터 전송할 때 가볍게 보냅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구글에서 만든 프로토콜 버퍼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RESTful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REST
즉 웹 API를 사용했을 때는 JSON이라든가 XML을 통해서 텍스트 형태로 데이터를 전송했다면, 메시지를 전송했다면, 프로토콜 버퍼를 사용하는 gRPC는 바이너리 형태로 전송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경량으로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전송을 합니다. gRPC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은 gRPC 공식 사이트를 나중에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는 gRPC의 프로젝트 템플릿과 관련된 데모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템플릿은 역시 ASP.NET Core 3.0 템플릿 안에 보면 gRPC라는 이름의 서비스라는 이름의 템플릿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역시 콘솔 응용 프로그램 만들어놓고 관련된 패키지 추가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작업해도 되는데 gRPC의 서버를 좀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프로젝트 템플릿을 제공을 해준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프로젝트 템플릿으로 제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워커 서비스에서 1분에 한 번씩 입력하는 데이터가 DB에 저장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 리스트를 gRPC 서버에서 클라이언트에게 gRPC 클라이언트, gRPC 클라이언트는 콘솔이 될 수 있고 블레이저가 될 수 있고 웹이 될 수 있겠죠.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에 따른 응답 데이터를 이거 리스트를 반환시켜주는 서비스를 gRPC를 사용해서 한번 구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프로젝트 중에서 RPC 서비스를 시작 프로젝트로 잡아놓고요. 제가 피처다 RPC 서비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요. 얘는 gRPC의 서버 사이드로 한번 구현해봤고요. 여기서 이제 응답된 데이터를 가져다 사용하는 거는 그냥 블레이저를 gRPC의 클라이언트 사이드로 한번 구현해봤습니다. gRPC의 서버 사이드하고 클라이언트 사이드의 어떤 그 메시지를 주고받고 하는 거에 대한 공통 인터페이스는요. 프로토스 폴더 안에 있는 프로토 파일을 사용했고요. 프로토 파일은 프로토콜 버퍼라고 해서 서버와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간에 어떤 형식의 메시지와 메시지를 주고받을 거냐 이거에 대한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토 파일은요. 그 프로토C라는 이름의 컴파일러에서 자동적으로 빌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재는 단넷 프로젝트의 디펜던시 쪽에 잠깐 보면 구글.프로토버프 구글 이제 gRPC 툴스와 같은 이런 누계 패키지를 통해서 이제 패키지가 참조가 되어 있는데요. 얘는 프로토 파일에 대해서 서버 측으로 컴파일할 거냐, 클라이언트 측으로 컴파일할 거냐만 지정해주면 자동적으로 코드를 제너레이션 해줍니다. 물론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프로토C라는 이름의 컴파일러를 사용해주면 되는데요. 이제 gRPC 프로젝트 템플릿에 대한 얘네들 패키지에서 자동으로 C# 코드가 생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 얘는 서버로 빌드하게 되어 있고요. 블레이저 프로젝트에서는 제가 프로토 파일을 클라이언트로 빌드하게 정의를 해놨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토 파일은 빌드했을 때 현재 프로젝트를 빌드했을 때 오브젝트 폴더에 디버그 폴더에 쫙 보면 feature.cs 파일이라는 게 하나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고 feature grpc.cs 파일이라는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거는 프로토 파일을 바탕으로 얘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feature 서비스는 feature 서비스라는 이름의 클래스 파일이 만들어지고요. 그 안에 있는 get all 메서드는 feature 서비스 베이스까지 열어놓고요. 얘는 get all 메서드는 뭐뭐뭐 베이스 feature 서비스 베이스 클래스에 만들어지고요. 요청 형식은 feature request라는 이름 만들었으면 그거에 대한 클래스 파일 만들어지고요. reply 엔터티 타입은 뭐 이런 식으로 엔터티 타입으로 id, 타이틀, 크리에이트, 생성 날짜까지 이렇게 이제 레코드 형태를 이제 뭐 반환시켜주는 어떤 코드를 만들어주고자 한다. 그러면 터미널 환경에서는 프로토C라는 이름의 컴파일러를 사용하면 되고요. gRPC 프로젝트에서는 이렇게 그냥 빌드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러한 클래스 파일들이 생성이 됩니다. 예를 들면 프로젝트를 잠깐 클린 한번 했다가 프로젝트를 정리를 한번 하고요. 다시 한번 빌드 한번 해볼까요? 얘네들 없어졌다가 현재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빌드하게 되면 현재 프로젝트 안에 있는 프로토 파일을 바탕으로 자동으로 C샵의 코드를 제너레이션 해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제너레이션 된 피처 서비스 베이스 같은 클래스의 get all 메서드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럼 이런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거는 실제 여러분들이 실제 구현체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뭐뭐뭐 베이스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뭐뭐 서버
여러분들 원하시는 이름의 메서드를 구현하고요. get all 메서드는 여기는 여러분들이 각각의 언어로 구현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그냥 피처스 테이블에 있는 모듈 레코드를 반환시켜주는 코드를 구현해 봤고요. 그래서 그걸 피처 서버라는 이름으로 구현했고, 얘를 최종적으로 startup.cs 파일에서 엔드포인트에다가 등록시켜주는 역할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게 되면요, feature.rpc 서비스라는 이름의 gRPC 프로젝트를 실행하게 되면 얘는 엔드포인트 역할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로컬호스트 50051 포트를 사용하고 있네요. 지금 기본값은. 그래서 요 포트를 사용해서 요청에 대한 이제 요청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RPC. 그러면 클라이언트로부터 어떤 요청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응답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 요청을 해주는 클라이언트 측은 제가 피처라는 이름의 블레이저 앱에다가 만들어 놨고요. 그러면 여기서 페이지스에서 피처 페이지.레이저 컴포넌트 쪽에서 인증된 사용자만 볼 수 있게 놨고요. grpc.net.client라는 이름의 네임스페이스를 추가해서 프로젝트 코드를 생성해 주는데요. 뭐 페이지 로드할 때 on init async 메서드에서 뭐 다른 거 없고요. 이 코드는 gRPC 서버의 데이터 요청 후 반환된 리스트를 출력시켜주는 공식과 같은 코드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여기 엔드포인트 경로 잡아봤고요. gRPC 서버를 통한 클라이언트 개체 만들고, 요청은 리퀘스트 개체로, 피처 리퀘스트로, 응답은 피처 리플라이로 해서 아이디, 타이틀, 생성일을 가져다가 뭐 표 형태대로 출력시켜주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봤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현재 프로젝트를 블레이저 프로젝트를 실행하게 되면 역시 피처 페이지는 인증된 사용자만 접근을 하게 인증을 한번 오소라이즈 특성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봤고요. 자, 실행하게 되면 현재 시점에서 벌써 한 10개 가까이 되는 데이터가 이미 저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블레이저 프로젝트 실행하고요. 피처 페이지 요청하게 되면 제가 처음에 요청했을 때 데이터를 읽어오고요. 벌써 10분 동안의 데이터가 작성이 되고 있었네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워커 서비스로 데이터 저장하고 gRPC로 요청에 따른 응답 데이터를 이제 주고요. 그거를 응답 데이터를 받아서 어디에서 블레이저 같은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에서 가져다가 출력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 메서드를 요청할 때마다 올 메서드가 호출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리스트를 만드는 거는 블레이저는 그 서드 파티 업체에서 이미 컴포넌트가 이제 생태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컴포넌트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표 형태를 출력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특정 컴포넌트, 그리드 같은 컴포넌트 사용이 되면 소팅, 필터링, 페이징과 같은 이런 기능들을 좀 더 이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대로 좀 더 예쁘게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블레이저는 여러분들이 생태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권장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ASP.NET의 주요 특징을 사용한 리스트 앱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스를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첫 번째로 스파의 아이덴티티, 즉 블레이저의 그 인증이 적용된 상태로 블레이저의 서버 사이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두 번째는 오래 걸리는 장시간 실행되는 것을 한번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워커 서비스를 한번 사용해 봤고요. 세 번째는 gRPC 서버와 gRPC 클라이언트를 만들어서 요청에 따른 응답 데이터를 반환시켜주는 코드를 한번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ASP.NET Core 3.0의 주요한 특징 3가지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봤고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ASP.NET Core 3.0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거나 한번 코드를 한번 직접 하나씩 만들어 보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ASP.NET Core의 Core 3.0의 주요 특징 3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